왕이 여기를 여기다가 다리를 져주면서 그때 어떤 왕이 어떤 이유로 그거를 졌는지 혹시 아세요?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안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안양천을 살리는 행동 강령. 이게 뭔가요? 행동 강령.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분은요,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만안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일 잘하는 도의원 김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도의원 김철현 의원님.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군요. 그렇게 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력서를 먼저 받았거든요. 이력서 이름 김철현. 예, 본명이시죠? 네. 예. MBTI가 ENFP네요. 네. 예, ENFP. 저는 ENFJ거든요. 요 뒤에 P와 J만 좀 다르네요.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웬만한 사람과 다 소통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했습니다. 예. 계층도 다양하고 뭐 성격도 다양한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웬만한 소통은 다 했어요. 근데 소통이 막 말 잘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소통의 가장 기본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틈이 생겨요.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뭐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과 다 소통이 된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철현 의원님은 잘 웃으세요. 일단 웃는 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취미는 영화나 드라마 감상. 이런 것도 저랑 비슷하세요. 저하고 관련된 예를 들면 정치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세계 막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가 저랑 비슷하시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네네 스스로 막 그런 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특기는 특별히 남들보다 잘하는 기술은 없고 글쓰기 정도 이렇게 쓰셨네요. 사실은 뭔가를 한 가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성격적으로도 뭐를 하나 시작을 하면은 저는 끝장을 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해요. 쉽게 말하면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테니스도 좀 하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골프도 좀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는 뭐 제 좋아하는 노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다고 남들보다 그게 뭐 뛰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용히 있을 때 혼자서 뭐 이렇게 메모라든가 하면서 뭐 글 쓰고 제 있는 진심들을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글 쓰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인생의 철학은 거안사위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거안사위. 편안하게 생활을 할 때 미래에 대한 위태로움을 걱정을 해서 대비를 한다라는 흔히 말하는 우리의 유비무환이라든가 뭐 전쟁을 피하려면은 대비를 해야 뭐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사실 굴곡이 좀 심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지만 이 1995년도 민선자치지방선거 선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제가 모시던 그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정무비서로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분이 낙선이 되면은 또 이제 백수의 생활을 시작을 실업자가 합니다.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활들을 쭉 해오다 보니까 그냥 어떤 때는 사실은 편안한 시절에 그 후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그 거한 사회로 이렇게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나는 뭐뭐이다.
저는 일자라는 김비서입니다. 아, 일자라는 김비서. 제가 이제 이 도의원 되기 전에는 사실은 그 민선 시대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시장님들을 한 3분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는 예, 이제 비서관. 비서였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일을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제가 붙인 별명이 아니고 사실은 시민분들이 붙여준. 그러니까 정말로 일 잘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붙여준 별명이니까 수식어잖아요, 그죠? 일 잘하는 김비서. 드라마 제목 같은데요. 예.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고시원 백수가 되는 것과 10년 전으로 돌아가 애플 주식 사기? 예. 저는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와서 예, 요 둘 중에는 고시원의 백수가 되고 싶은. 고시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고시 공부도 있었는데 예. 지금 생활이 너무 뭐 24시간을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좀 한번 백수가 좀 돼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편안하게. 그리고 고시원 백수는 비록 백수기는 하지만 네. 뭔가 많이 이렇게 좀 편안하죠. 편안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고시원 백수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자그마한 방이지만 내가 편히 그냥 쉴 수 있는 그때 그 20년 전 고시원 백수 시절 뭐 요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다. 자, 그러면 여름 야외 행사 그리고 겨울 산더미 눈 치우기. 예. 여름 야외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군대 생활을 원주에서 했어요. 그것도 이제 공병대였거든요. 원주에서 했는데 원주가 눈이 참 많이 오는 도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만 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정말로 그냥 연병장에 다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병대이면은 이제 그 불도저라는 그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저희들이 빗자루 썼어요? 빗자루하고 삽하고 네, 해가지고. 이걸로 치우는데 눈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싫습니다. 네. 진절머리가 나시는구나. 예. 그럼 당연히 여름 야외 행사네. 자, 마지막으로 매일 10시간 명상하기와 매일 10시간 등산하기. 명상하기죠. 예. 10시간 등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리고 좀 또 체력적으로도 요즘에는 많이 사실은 좀 이렇게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정신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걸 해야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요, 저한테 퀴즈를 좀 내주셔야 돼요. 우리 김철현 의원님 지역구가 안양이잖아요. 안양, 만안구, 그 다음에 박달동, 뭐 석수동, 석수동.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거기 지역에 대한 퀴즈를 저한테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맞추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속한 곳이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만안구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거 너무 광범위한데요. 만안구에 예. 만안교라고 있어요. 예. 이 만안교가 그때만 해도 여기가 상당히 적은 아주 뭐 시골 동네였을 텐데 왕이 여기를 에다가 다리를 져주면서 만안이라는 교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전 알죠. 그때 어떤 왕이 어떤 네. 이유로 그거를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안구를 갔었어요. 그래서 만안교 위를 걸으면서 제가 공부를 다 했거든요. 해설사님한테. 정조대왕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정조대왕이고 우리 정조대왕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만석동, 만안. 이게 그러니까 만석동이라는 게 쌀을 만석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뜻에서 만자를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안교. 예. 그리고 그 다리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기술이거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그걸 또 다지면서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예. 네네. 네. 뭐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예. 네네. 저 대본 안 봤어요. 저한테는 읽지도 않고. 예. 네. 이어서요. 예.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박달동이거든요. 박달동,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박달리라고 옛날에 했는데요. 그 동네 유래에 대해서는 혹시 또 박달동은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다 받았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박달동 그 훈련소에서 받았었는데 박달동 잘 모르겠는데요. 박달동은 혹시 한자로 예. 박이 넓을 박자에 예. 네. 달자가 통달할 달자예요. 예. 삼남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예.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오기 위해서는 이 삼남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박달동을 통해야만 가는 건가? 이렇게 다 이어졌던 건가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해서 저쪽 남태령 고개 넘어가고 이런 그거는 이제 과거길이었었고 네. 이쪽으로 이제 서해안이라든가 남도 쪽으로 가는 길 중에는 네. 이 안양을 거쳐서 가는 박달동을 거쳐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안양은 정말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안양의 이쪽 인도건 쪽으로 가서 보면은 제 4호선 지하철이 있고요. 그리고 국철 지하철이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경부선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것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 뭐죠? 지금 GTX, GTX도 있지만 예. 지금 안양 시내 곳곳에 지하철 공사로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알고 있는데 있죠. 예. 인도건역에서 그러니까 판교에서 인도건역을 거쳐서 안양 시내를 관통을 해가지고 광명역을 거쳐서 월곶으로 가는 이거를 월판선이라고 월판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월판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쪽으로는 인도건역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거쳐가지고 네 여기 수원으로 해서 동탄으로 인동선이라고 합니다. 인동선. 월판선, 그러니까, 인동선. 네, 인동선. 그리고 뭐 중간에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죠. 또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되죠. 사실은 저는 근데 그렇게 안양이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박달동이 옛날에는 그러한 그 명칭이 될 정도로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었었는데 전철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안양이 제2부흥을 위해서 박달 스마트밸리라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토 단계까지는 들어갔다라는 답변은 들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조속히 검토가 아니라 정말 확정돼서 발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지하철 같이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접근을 하니까. 예. 아직 박달동에는 그 지하철역이 없다. 예. 그런 게 조금 불편하군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정책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예. 12년 동안 시장님들과 함께 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님이셨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초대 네. 민선 시장님, 이석영 시장님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신 신중대 시장님, 네. 그리고 이제 이필우 시장님. 그러면 그 12년 동안에 어쨌든 우여곡절도 많았던 그 시기에 함께 일궈냈던 일 중에서 생각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어떻든 지금 그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안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예. 안양천을 예. 살리는 정말 그때만 해도요 죽었던 하천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모셨던 그 세 분의 시장님은 공교롭게도 모두 안양에서 제일 전통이 깊은 안양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안양천에서 흔히 말하면 헤엄치고 물고기를 잡던 그런 추억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선 시장이 처음 되면서부터 안양천을 살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야심차게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하천을 만들고 바닥을 준설을 하고 이러기를 한 10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아있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철새들이 돌아오는. 지금은 하루에도 사실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안양 시장님 비서관으로 계실 때는 어쨌든 그 시정 경험이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도의원이 되셨으니까 도정이잖아요. 네네. 뭐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사실은 뭐 시정이나 도정이나 행정을 하는 것은 같죠. 같습니다. 네. 시정이 작은 그림이라고 보면은 도정은 아무래도 큰 그림이겠죠. 네. 아무래도 경기 도정은 31개의 시군을 갖다가 관할을 하다 보니 지역적인 특성들이 다양합니다. 이 아무래도 저쪽 북부 쪽하고 또 남부 쪽, 서부, 동부 쪽 이런 4개 권역에 있어서야 각각의 특징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교육이 또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 교육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정은 광범위한 게 하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아기자기하게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뜻을 이루는 거는 시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입성을 하시고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 차잖아요, 이제. 대표 발의 안건이 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에요. 행동강령 이게 뭔가요? 행동강령. 그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그 정치인들을 하다 보면은 이해충돌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본업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많은 정보들을 사전에 취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직접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청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들이 청탁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안 들어주면은 사실은 되돌아가면 그분들은 이 정도도 못 들어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행동 강령으로 규제함으로써 스스로들이 그런 부정이나 부정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좀 깨끗한 정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의 규범을 좀 지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이해충돌 방지법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은 경청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관련이 예. 있죠.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은 이 행정에 도입된 거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좀 문턱이 높았다고 생각했던 행정관청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옴부즈만들을 통해서 그런 뭐 좋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이제 해결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를 좀 더 활성화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좀 더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구가 있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그 주민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좀 소리를 듣고 하시나요? 어떻게 좀 청취를 하세요? 우선은 어떻든 뭐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은 전장에 나가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 찾아다니고 또 취약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두루두루 다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아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은 운영위원회였고 이번 회기 때는 이제 남은 2년은 어떤 상임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라고 예, 제가 예. 이제 거기에 속하게 돼 있는데요.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반기 그 중점 사업으로 요즘에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예.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그 관대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는 조례를 좀 제정을 하고 예산 등을 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최근에는 가장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일이 있을까요, 좀? 아무래도 이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들어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였는데요. 예. 거기에 가보니 벌써 이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아, 우리 안양에도 자율주행 버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어. 안양이 의외로 스마트 통합 도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예. 네,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통합 센터를 새로운 건물을 져서 거기에서는 그 자율주행 버스뿐만 아니라 안양시 그 곳곳에 그 취약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CTV로 다 그거를 갖다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그러냐 감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범죄도 없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들이에요. 자, 이렇게 섞겠습니다. 자, 하나 뽑아주세요.
하늘색. 예. 옛 영광을 누렸던 만안구와 동안구의 지역 불균형이 심합니다. 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있을까요? 평촌 신도시가 일기 네. 신도시잖아요. 평촌 신도시가 동안구에 들어서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안구에 있었던 안양시청 등 공공기관이 다 이전을 모두 했죠. 이전을 네. 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만안구는 계속 슬럼화되고 낙후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만안구 주민들은 늘상 사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안양이 제대로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만안구 쪽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안구 쪽에 있는 박달 스마트밸리를 계획을 세웠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달동에 있는 그 박달 스마트밸리는 안양시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상당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국방부 지금 탄약 대대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와 그 국토부 이런 정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만의 힘 가지고서는 사실은 조금 벅찹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중앙기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안양시에서도 행정력을 좀 그 부분에 좀 총동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저 또한 그런 그 만안구의 그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정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예. 자,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자. 노란색 좋아하세요? 네. 네. 지역 수건 사업이 있어요. 아스콘 공장 이전. 예. 진전이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그곳 주민들이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곳은 주민들이 살지 않던 곳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스콘 공장이 이제 들어섰는데 어느 날 이제 그곳이 이제 도심이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박힌 돌이었는데 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빼내면서 거다. 무려 이제 소송을 9개나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 소송이 회사 측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한 과도한 규제라든가 과도한 단속에 대한 불만에 대한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주민분들한테는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8번의 소송에서 안양시와 주민분들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한 건이 남아있는 게 거기를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는 그 공원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고서 취소 소송을 냈는데 올 1월 달에 네. 1심 소송 결과는 나왔어요. 뭐 어떻게 안양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승리를 한 거네요, 그러면? 승리를 했는데 이제 승소를. 또 회사 측에서는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러니까 그런 환경 뭐 규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배출 오염물질 배출 같은 거를 좀 잘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시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서 그런 걸 좀 설치하고 해서 좀 접점을 찾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하여간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집주인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회사 측에서는 많이 공은 들였지만 그래도 그게 또 주민들의 성에는 네, 차지 그렇죠.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범 사례가 이제 삼덕공원, 삼덕제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공원으로 이제 부지를 내주고 가신 거잖아요. 예, 그 회장님이. 우리 터 회장님이 정말 안양에 대해서 너무 잘 잘 아시죠. 알죠. 예. 삼덕공원에 대한 일화를 좀 한번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전재준 회장님이시라고 이분이 그 삼덕제지 사실은 그게 안양의 중심가에 있었어요. 그 굴뚝이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안양천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 바로 옆으로 그 수암천이요. 네,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지 회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그때만 해도 정화가 안 되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천을 오염을 시켰었는데 이분이 그 제지 회사를 접으시면서 이거를 안양시에다가 시사를 했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정말 기증하신 그분의 밑에서 기리기 위해서 그거를 삼덕공원으로 이름을 짓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굴뚝을 그대로 남겨놓고 거기에 이제
전재준 회장님의 그 흉상과 더불어서 있죠. 네, 기분의 날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김철현 의원님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저를 이제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우리 그 안양 만안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사실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는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저는 주민들의 안부를 묻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민들의 안부를 묻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욕구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한테 더욱 다가가가지고 주민들이 그 생활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도민분 그리고 안양시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여기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고 보실 겁니다. 남은 2년 동안 더욱더 일 잘하는 김비서, 일 잘하는 도의원이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그래서 초선이시니까 초선을 또 잘 임기를 맞춰야 또 재선도 하시고 하는 거니까요. 예,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